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8% 오르면서 2,971포인트 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0.89% 오르면서 1,041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323억 원의 외국인의 물량 담아들인 모습, 그리고 기관은 750억 원 물량을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3,542억 원을 덜어냈네요.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778억 원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53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599억 원 매도 우위 보인 상태였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빨간불 킨 가운데 네이버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42% 상승을 하면서 71,200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 살펴보시죠. 1.36% 상승을 하면서 111,1,500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오늘 0.74%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404,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했습니다. 6% 상승을 하면서 892,000원 선까지 도약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반면에 카카오는 같은 플랫폼주로도 이 네이버와는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상승을 하면서 127,000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었네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빨간불을 킨 가운데 LG화학과 삼성 SDI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LG화학은 2.3% 하락세를 보였고요. 삼성 SDI는 0.79%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는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2.2% 상승을 하면서 209,500원 선을 회복했고 기아는 0.8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파란불이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3.7% 강한 모습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 3% 조정, LNF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늘 카카오게임즈 쉬어갑니다. 1% 하락을 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강했던 H7B 7% 오늘 상승을 하면서 41,75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위메이드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237,000원 선, 같은 게임주인 카카오게임즈와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살펴보시죠. 2% 상승을 한 가운데 128,700원 선 도약하는 모습이었고요. SK머티리얼즈는 0.03%, CJ E&M 강했습니다. 6%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는 불금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불금을 함께할 전문가 강승민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강승민 전문가님이라고 했는데 차트 서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차트 서퍼 전문가님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이 화면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게 되셨는데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1264057을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3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굉장히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종목의 앞으로 이 주가 전망이 어떨까라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도 남겨주신 건 좋은데 혹시 뭐 진입 시기 그리고 진입에 대한 이유 그리고 장기로 가져가실 건지 단기로 가져가실 건지 디테일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차트 분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미얀마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라고 미얀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생방송 중에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강님께서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환불해주세요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영희님 들어오셨고요. 네, 감작가님께서 이렇게 제 인증샷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작가님. 그럼 계속해서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한 줄평입니다. 외국인은 낚시광이라는 한 줄평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정말로 오랜만에 코스피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조금 잘 가는 분위기였는데 코스피가 안 가서 좀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개인들의 수급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외국인은 낚시광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미끼를 던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간 개인들이 팔자세를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또 팔고 나갔다가 또 개인들이 다시금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또 들어왔다가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공매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그래프가 딱 나오는데 개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올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개인들이 들어올 때보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 훨씬 더 시장은 좀 더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총 상위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인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 이런 흐름 좀 우리는 잘 지켜보고 제대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낚시광이라는 이 한 줄 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와 차트로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지수와 차트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그래프들을 요새 보시면 되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하면서 막 가파르게 올랐다가 맞습니다. 네, 한 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부터 쭉 빠지는 모습이 요즘 최근 한 달 넘게 이런 장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한 거의 3주 전부터 그런 네. 말씀을 드렸죠. 장 초반에 잠깐 올랐다가 맞습니다. 그 후로 쭉 빠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네.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이 딱 장 시작되면 바로 이익을 가져가고 나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요새 정말 딱 한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유는 쳐다보면 안 되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부분 우리 개인들이 잘 이겨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왜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 공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이 시세 차익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며칠간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많은 이 분석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연말 베팅을 노리고 들어온다. 저도 사실은 외국인이 좀 들어오길래 지난번 방송에서는 네,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 같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척하고 이 개인들의 돈을 낚시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낚시에 낚이지 않게 개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들이 참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게 뭐냐면 조금 들어왔다가 개인들이 안 움직이면 좀 더 많이 들어왔다가 또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왔다가 점점 더 큰 미끼로 갈아치워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낚시에 개인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역시나 이 공매도주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많이 들어간 종목, 많이 하락한 종목을 위주로 평소 관심 있던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아닌 오늘장 특징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장 특징주 첫 번째 종목 살펴보죠. 지누스입니다. SK넥트웍스 인수협상 불발에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86,5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 83,000원에서 시작했던 지누스가 장 초반에 소폭의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까지 하락을 했고요.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SK네트웍스와 인수 협상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기대감에 최근에 한 달 새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월 25일 날에는 72,900원이었던 주가가 97,8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세 차익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나 시장의 소식이 굉장히 개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량을 보면 사실은 기관들이 점점 더 양을 늘리는 데 반해서 이러한 뉴스에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물량 출회를 할 때 어쩌면 기관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시장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서 개인분들은 이러면 폭락하겠다 이런 예상을 하시고 발빠르게 주식을 처분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기관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보유수량을 오늘도 좀 더 담았다.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또 이 회사에 뭔가 다른 숨겨진 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면목을 조금 집중해 보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뉴스를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은 지금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이 수급을 달리할 때 오히려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개인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도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살펴보도록 하시죠. 내년 최대 실적 전망 속에서 이 증권가 호평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6.9% 오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2만 50원이었던 시초가가 2만 900원, 장중에는 2만 1,000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BH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회사 실적이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증권사 호평인데 이렇게 또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것도 수급을 좀 보면 이게 증권사만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조금 드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네, 최근에 한 3거래 전부터 외국인들이 매집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데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기관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과 함께 또 많은 물량을 담아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많은 물량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요새 호시적을 발표했을 때 갭상승을 이루어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막 큰 장대 양봉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갔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집을 해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이런 간단한 뉴스, 단발성 뉴스 갖고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뉴스가 어떤 쪽으로 더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폴더블 폰 수혜주로서 BH가 내년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뉴스 속에서 오늘 6% 상승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추가 또 주목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가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는 20만 9,500원에 마감을 한 가운데 장 초반이 급등이 거셌습니다. 20만 5천 원이었던 시초가가 21만 1천 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사주 취득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자사주 매입한다 이러면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데브 시스터즈 소식이 있었죠. 네. 네, 오너가 자사주를 팔아서 매도를 했죠. 매도를 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가운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동안 떨어졌죠. 네,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효과가 뭐냐면 결국 오너가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이럴 때 자사주 매입을 한다. 네. 이런 게 시장의 전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쭉 있어왔지만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타개하고 앞서 나갈 만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급이 쏠리는 모양인데요. 사실은 지금 기관이 또 별로 움직이지 않지만 외국인이 오늘 약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약간 또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현대차 아무래도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기차 대장주로 자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가 더 밝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또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자사주를 취득을 했어요. 매입을 한 건데 이 매입과 매도를 봤을 때 매입은 무조건 호재고 매도는 또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매입이 호재고 매도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할 때 뭔가 굉장히 또 좋은 이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도가요? 네. 가끔 그런 뉴스가 나두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지만 역시 자사주 매입은 굉장히 미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목에는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초가 되고요. 그런 면을 본다면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 지분 매각을 했던 데브시스터즈와 연결해서 또 현대차를 설명을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입니다.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주가 상승 모멘텀 분석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큐어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43,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9% 오늘 급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36,000원이었던 시초가가 장 11시 부근 넘어가면서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44,9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던 아이큐어였는데요. 오늘 주가 상승 모멘텀 분석에 강세를 보였고 무상증자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큐어의 무상증자 호재인가요? 네, 사실은 무상증자는 이 주주들한테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네.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무상증자 날까지 굉장히 많은 매수 자금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무상증자가 되는 날까지 앞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뭐 다른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 자금을 쏠리면서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전 고점이었던 부분을 충분히 다시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그래도 적어도 36,000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46,000원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이큐어뿐만 아니라 오늘 좀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강했고요. 네. 아이큐어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전형적인 낚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은 제약 바이오주가 3상 이거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상, 2상, 3상을 통과해서 마지막 신약까지 발표가 되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의
기대감 반영 구간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고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삼상이 진입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삼상이 성공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쭉 매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이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건 역시나 개인들이 요새 관심이 있는 종목,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에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어제부터 굉장히 이 소식 때문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면 중재가 끝나고 나면 또 매도 물량이 가파르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전망도 남겨주셨습니다. 오, 되게 전문가님께서 알차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나도 평상시에 좀 이야기 전략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3부까지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코너를 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찬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대 주주 유상증자 100% 참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4.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인바이오젠 3,97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3,805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인바이오젠인데요. 장 초반에 급등세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4,720원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긴 했네요. 그래도 4.4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바이오젠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000원대 주가가 4,74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대 주주 유상증자 100% 참여 속에서 오늘 인바이오젠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는 4,680원,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4,740원까지 올랐다가 전문가님 말씀대로 지수가 장 초반에 올랐었다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도 4.47%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바이오젠? 네, 사실은 이런 소식들이 요새 뉴스와 이슈에 몰리는 장이라 이걸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톡방에서 인바이오젠이 내일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말 이 소식과 함께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빠지기 때문에 시초가에 다가서시는 분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10분 단위로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4%가 올랐지만 사실은 이 4% 반영 구간은 어제 장 마감 이후 단일가 거래에서 이미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미 다 오를 대로 오른 종목에서 팔고 나오는 그런 세력이 있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위에서 아주 긴 꼬리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하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뉴스를 따라가고 이슈를 따라가야겠지만 이런 이슈나 뉴스들은 정말 한 1분, 5분 단위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투자하실 때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신 분들은 내일 어떻게 되는 거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흐름은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굉장히 발빠르게 많은 집단에서 투자를 들어갔기 때문에 급하게 오른 그런 성격이 있고요. 사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다는 건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면 당연히 쭉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타이밍까지, 이 포인트까지는 쭉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면 내가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실은 충분히 이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무 떨어졌다고 몰리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바이오젠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뒤에 한번 보시면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매일경제에서 발췌한 기사이긴 한데 CJ가
드디어 SM을 산다라는 기사입니다. 6,300억을 들여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산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CJ E&M이 라라랜드 제작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SM 네. 엔터도 산다고 지금 이수만 지분 18% 인수를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CJ와 SM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뭐 벌써 일주일 전에 나온 얘기가 이제 기사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CJ가 굉장히 시총이 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물론 SM이라는 거대 공룡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만약에 뭐 JYP나 좀 더 작은 이런 업체에서 합병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을 텐데 CJ에서 하면 이제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일주일 정도 이런 결정이 된 지가 지났고요. 이 그렇습니까? 부분은 사실은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요걸 저녁 때 기사를 보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 이런 신호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네. 기사를 내는 게 너무 쉽고 빠르고 또 내리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정말 시장을 조금 만들어가는 데 이용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아니라 기사가 나는 것들은 개인분들이 조금 물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CJ 그룹주들 주가 흐름이 좋아하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CJ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CJ, CGV와 CJ E&M이 오늘 좋았습니다. CJ E&M은 오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CJ E&M 왜 장이 끝난 이 5시 넘어서 이 뉴스를 띄운 걸까요? 그런 거죠. 이제 장에 이미 이러한 뉴스가 장 마감 이후 그리고 동시효과 이후에 나는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동시효과에 보시면 이 동시효과에 벌써 굉장히 많은 수량이 물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HTS, MTS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네. 이게 이래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났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랐어도 또 분명히 CJ E&M 전부 다 다시금 내려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3일 정도 전 방송에서 네.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엔터 매입에 대해서요? 네, SM 소속 직원들이 우리 회사 합병이 된다 이런 얘기와 함께 굉장히 많이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왜 있었는데 합병이 되는데 그만두죠? 네, 사실은 합병이 되면 S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직원 대우를 잘해줬는데 이러한 대우가 합병이 되면서 나빠질 수 있다는 소식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직원들이 이제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저는 이미 접했고 네.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또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기사화가 이제서야 됐다는 건 우리 개인분들을 어쩌면 노리고 굉장히 커다란 아주 비싼 그런 낚시를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너무 신경 써서 내일 바로 시초가부터 들어가야 장 시작에 올라가는 이 흐름을 내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장 외 거래에서 20% 이상 올랐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금 다른 모멘텀이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직은 관심 종목에만 두지 매수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혹시 이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1264057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종목 클래스 코너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가 아닌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드래곤님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고요. 노을님께서는 아이큐어 오늘의 특징주였죠. 아이큐어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여유롭게님께서는 일진파워 보유 중이라고 이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시고요. 미미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영희님께서 서전기전 도움 주세요라고 남겨주시네요. 미얀마님께서 상담 신청했는데 언제 해줘요? 내 거 급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10시까지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천천히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볼까요? 태광입니다. 매수가는 11,05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데요. 태광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종가 상황과 현재 매수가가 동일합니다. 11,050원에 마무리가 된 태광인데요. 2.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태광 오늘 종가랑 비슷한 매수가인데요.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대에 걸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딱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약간 많이 담지도 않고 그렇다고 덜어내지도 않고 있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개인들이 섣부르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물량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 개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약간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는 요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갔을 때 팔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스권 상단이 한 11,800원 정도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사실은 딱 종가에 걸쳐 있는 가격이지만 요 11,800원 정도 가격이 된다면 딱 입절하고 나오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광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기아입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이죠. 85,300원 선에서 오늘 83,8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매수가는 85,300원입니다. 비중 15%라고 하고요. 오늘 현대차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그룹주인 기라도 같이 올랐습니다. 0.8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에는 84,8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매수가 85,300원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15%라고 하시는데요. 기아 전망 좋을까요? 네, 사실은 현대 기아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랑을 받는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공매도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도 개인이 많이 들어오자 바로 공매도를 때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올해도 뭐 전기차가 발표되고 아이오닉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이 기관과 외국인이 현대 기아차의 상단을 좀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단만 되면 바로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몇 번 부딪힌 가격대가 바로 8,700원, 87,500원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매수하신 가격으로부터는 한 1,000원 정도 1,000원이 아니죠. 정말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부근까지 간다면 지체 없이 한번 익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약간 이제 박스권 하단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오늘 종가 같은 경우가 바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개인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연말 되기 전에 분명히 익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항상 좀
주가 흐름에 그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아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상담입니다. 대성산업입니다. 매수가는 5,697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4,465원입니다. 네, 0.79%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5,697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5%요. 네, 이 대성산업 지금 사실은 저희가 뭐 대표적인 겨울과 관련된 그런 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나갔습니다.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꽤 오랫동안 이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개인이 들어오니까 바로 정리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과거까지 그래프를 좀 더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또 매물대에서 보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많이 있는 매물대보다 높은 가격이라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꽤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그동안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자면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정도에서 지금 반등 구간이 한번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흐름을 보시고 좀 더 떨어진다면 더 떨어지길 기다리시고 반등해서 올라간다 싶으시면 이쯤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평단이 한 5,1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12월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5%니까요. 한 25%까지 월요일날 보시고 늘리시고 또 한번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좀 더 비중을 늘려서 30%까지 만드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익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산업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16만 6,35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6만 7,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수익권에 있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수익권에 있으니까 요새 보기 드물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SKI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출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기관이 요 한 일주일 전쯤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개인들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SKI 그룹주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나 그런 것들 통해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 왔고 기술이 또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관련주로도 병합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가격대도 정말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12월쯤에는 충분히 원래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래도 19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기관이 또 들어오면서 많은 매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부강약품인데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0.77% 상승을 하면서 13,050원에 마무리가 된 부강약품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인데요. 비중이 20%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강약품. 네, 부강약품. 이거 참 재밌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정말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또 외국인과 개인과도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이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관과 개인이 같이 가고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나가니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가격대보다도 정말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최근 가장 최고점이었던 23,000원대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탈피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도 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딱 한 12,500원 정도를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다시금 올라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2월 그리고 우리는 설이라는 또 민족 대명절이 1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선물 세트와 함께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니까 그 부분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시죠. 덱스터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덱스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8.7% 오늘 하락을 한 가운데 43,4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가 26,000원이니까 수익권에 계신 상태인데 이제 익절을 언제 하셔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신 모양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언제 익절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까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워낙 뭐 연일 계속해서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네, 사실 올라갔기 조정받지 때문인데요. 않고 거의 올라간 종목 중에 네. 하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는 13,000원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네, 많은 분들이 상단에 있기보다는 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쭉 샀을 때는 별로 오르지 않다가 이 개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면서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개인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또 모멘텀이 있나 보다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시작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 이 부분 조금 더 상승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개인들이 충분히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개인들이 들어오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가격대를 낮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월요일에 한 번쯤 딱 정말 많은 익절이니까 익절을 한번 하시고 조금 마음 편하게 이 종목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다음 주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또 중요시하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덱스터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동국 SNC입니다. 매수가는 6,05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데 오늘 종가 상황은 0.3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23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동국 SNC 매수가는 6,050원, 비중 10%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셨던 그 가격에 딱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이 개인과 정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또 이렇게 개인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을 만약에 회복한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를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래프의 최하단에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흐름을 보셔서 하락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포인트에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고 다시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저점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신다면 한 5,300원 정도까지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충분히 12월 초쯤이 된다면 다시 익절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익절에 누리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게 연말에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쓰신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에 대한 종목 상담인데요. 매수가는 27,2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17,6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9% 상승을 하는 포인트 모바일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7,200원, 비중 15%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한번 이제 크게 분출을 보여주면서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개인들이 또 따라 들어갔다가 개인들은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전부 팔고 나간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이 아주 조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시나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일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을 내가 정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더 붙잡고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수 판단을 낮춘다면 네, 23,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이 15%니까 30%까지 늘리신다면 네, 23,000원대까지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벌써 3개월 동안 네, 정말 기관과 외국인이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진입을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한번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찾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뭐 20%가 넘는다면 조금 정리하기 어렵겠지만 15% 정도라면 그리고 종목이 그렇게 뭐 네, 많이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도 한번 네, 그래도 뭐 지금 사실은 팔고 나가시면 많이 손해긴 하지만 한 6,000원 정도 주당 그러니까 비중이 과연 15%면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고생하지 않으려면 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다 이런 분이시라면 조금 저점 매수를 많이 실으시는 것도 해볼 만하다. 하지만 저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슈나 뉴스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다리시려면 오래 걸리니까요.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부 때 차트서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